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AI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속 다루고 있죠. 오늘은 국내에서 AI하고 관련해서는 설명도 가장 잘하시고, 그리고 사실은 가장 앞서서 이 LLM,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이 AI를 만들고 또 운영도 하고 계시고 연구도 하고 계신 네이버의 하정우 박사님, 퓨처 AI 센터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하 박사님 발표를 들었던 게 한 1년 반쯤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챗GPT 그렇죠. 재작년 말에 나온 거죠, 챗GPT가. 네, 2022년 11월 달에 나왔고 제가 아마 그 교수님 뵀을 때가 3월 달, 그 네, 다음에 네, 네. 3월 달 정도니까 오래됐네요, 벌써. 아, 네. 근데 그때만 해도 막 하이프가 있었어요. 이런 신기한 게 예. 있다니 하면서 막 열광적인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약간 AI 거품론도 있고 네. 그런 반면에 또 오픈 AI나 구글은 또 쫙 발전해가지고 뭐 동영상도 하고 뭐 네, 네. 사진도 하고 문서도 읽고 이런 거 막 다 예. 하고 이렇게 된 상태인데 네. 네이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도 기술적으로 보자면 아무래도 글로벌 빅테크들, 자이언트들이 굉장히 많이 앞서 나가는 것도 맞지만 적당한 수준에서의 기술 격차를 유지를 하면서 결국은 기술이 기술에서 끝나서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들 형태로 사용자들에게 가치를 제공할 거냐, 이런 쪽을 저희가 집중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저희 서비스 클로바 X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GPT를 활용한 게 챗GPT라고 한다면 하이퍼 클로바 X를 활용한 서비스가 클로바 X라고 보시면 돼요. 아, 모델 이름이 하이퍼 클로바 X고 네. 서비스 이름은 클로바 X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네이버 녹색창에서 클로바 X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이버 아이디들은 다 가지고 계시니까 무료로 활용하실 수 있고요. 지난달 말에 저희가 이제 그림 대화할 수 있는 즉 사진이나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고 그걸로 대화도 할 수 있고 그 그림 뭐 그래프라고 하면 그 그래프에 맞는 그 그래프처럼 생긴 코드도 짜줄 수 있고 네, 그리고 이미지 편집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업데이트를 했죠. 아, 그렇군요. 그게 그러니까 흔히 멀티모달이라고 네, 멀티모달입니다. 아, 그렇군요. 수학 공식도 잘 네, 읽나요? 네, 수학 공식도 기본적으로 이제 멀티모달이다 보니까 사람이 쓴 글씨도 읽어서 풀기도 하는데 수학 문제 자체가 어려우면 역시 이게 언어 모델이 수학 문제를 엄청 따로 학습을 하지 않으면 잘 풀기도 하고 못 풀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네. 저희 애가 중3인데요. 네. 애한테 챗GPT 가르쳐줘 놨더니 네. 제일 많이 쓰는 게 수학 문제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야, 이거 풀이 좀 해줘. 예. 이거랑 영어 지문 사진 찍어가지고 야, 이거 무슨 뜻인지 설명 좀 해봐. 이거 두 가지 사용하더라고요. 네이버도 그거 다 되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되고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되는데 이제 교육 활용 말씀하셨으니까 네네네. 앞으로 생성 AI가 나가야 할 교육 분야에 적용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바로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어서 문제를 주면 차근차근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는 형태로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는 답변 이런 것들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따로 학습을 시켜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근데 챗GPT는 뭐 하여튼 기능을 좀 향상시키려면 유료로 가입해야 하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성능이 꽤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클로바 X는 어떠세요? 저희도 꾸준히 모델을 계속 더 어떻게 개선된 기법들 그리고 더 많은 데이터들 학습을 하면서 저희가 2021년에 만들었던 모델 그리고 작년 8월에 공개한 하이퍼 클로바 X 초기 버전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공개한 버전 갈수록 더 똑똑해지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좀 작은 경량화 모델 대시라고 있는데 대시의 최근 모델은 한국어 혹은 한국에 대한 이해 능력은 라마 3.1 8빌리언보다 더 똑똑하고요. 더 잘하고 라마. 예, 메타의 라마 가장 최신 버전이라고 하는 3.1 버전 3.1 8빌리언 버전과 비교해 보면 영어는 거의 비슷해요. 뭐 MMLU라든가 다른 영어 벤치마크에서는 상당히 거의 비슷하고. 아, 영어도 잘 하는 건가요? 클로바 X가? 네. 그런 모델을 저희가 보유를 해서 스타트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API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죠. 아, 스타트업들이 거기 들어와서 그 모델을 활용해서 다른 서비스를 이제 개발하는 거죠. 네, API 그렇죠. 형태라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통해서 GPT API를 써서 서비스를 만들거나 혹은 챗GPT API를 써서 앱을 만들거나 하듯이 저희도 클로바 스튜디오라고 하는 API나 여러 가지 도구들을 제공을 해드리면 스타트업들이 그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앱을 만들 수도 있고 혹은 기업형 생산성 도구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도전적인 질문인지 몰라도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은 값이면 그래도 오픈 AI가 낫지 않을까? 돈도 많고 뭐 네. 거기 샘 얼트만도 있는데 네, 그러면 네. 같은 값이면 네이버보다는 거기 가서 사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한테 더 나은 점이 있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죠.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 전반적인 능력치가 뭐 GPT나 구글 제미나이 같은 모델이 좋긴 하지만 결국은 한국 내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아주 많이 프리트레이닝이라고 얘기를 하죠. 모델을 학습을 할 때 전반적인 능력치나 지식 혹은 추론 능력을 학습시키는 사전 학습 단계가 있고요. 그 이후에 좀 더 쓸만하게 만들거나 전문 분야의 지식을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기 위한 파인 튜닝 단계가 있는데 이 사전 학습 단계에서 한국에서 만들어진 한국어 데이터가 거의 사용되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한국 문화의 한국어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글 쓰는 것 자체는 그 사후 훈련에서 충분히 글쓰기 문법은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 자체가 더 많은 할루시네이션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쓴 글 기저에 깔려 있는 사상 가치관 자체가 미국 가치관 기준으로 한국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글을 쓰게 돼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 당연히 어떤 그 지역적인 특성이나 가치관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 교육, 국방, 공공, 의료, 법률 같은 분야는 저희 하이퍼클로바 X가 더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죠.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가령 이렇습니다. 저희가 백제 금동 대학로가 네네네. 있습니다. 그 사진을 업로드를 하면서 이거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이런 소브린 AI라고 얘기하는 이런 지역 특성에 대한 이해는 멀티모달로 가면 더 심해져요. 텍스트 데이터는 빠르게 만들 수 있지만 이 사진 데이터는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네네. 그러면 그 백제 금동 대학로에 대해서 챗GPT4 옴니는 이거 불교 의식에서 쓰는 문화 유물 같고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 유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글을 써요. 굉장히 길게. 틀리게 말한 그렇죠. 거네요. 근데 저희가 올리면 이건 백제 금동 대학로고 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사실을 얘기해주고 국립중앙박물관에 들어가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차이가 나냐면 애들이 역사 공부를 하는데 이거 뭐야라고 물었을 때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 걸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정확하게 백제 거라는 지식을 얻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성능의 차이가 혹은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건 좀 팩트의 차이를 네. 더 잘 잡아낸다. 네, 왜냐하면 네. 한글 자료가 사전 네. 학습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단 가치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효과적인 총기 규율 방법, 규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면 미국 챗GPT 4 옴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게 총기 규제는 뭐 민감한 이슈긴 한데 이런 문제도 있고 하지만 제대로 규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챙겨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허가를 가정을 깔고 뭘 챙겨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이거 민감한 문제이지만 이거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차이가 있네. 당연히 미국은 총기를 어쨌든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미국의 가치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컨텐츠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죠, 사실은. 네. 그게 아까 말씀하신 소버린 AI 네. 또는 뭐 AI 자주권 네. 그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건가요? 부분이죠. 예. 그러면 각 국가마다 자기 문화나 가치관에 맞는 AI를 가져야 한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클로바 X에서는 그걸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챗GPT도 그냥 오픈 AI에서 돈 많이 들여서 한글 자료를 그냥 학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실제로 얼마만큼 그 사전 학습 단계에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학습을 할 거냐의 문제인데요. 어쨌든 학습하는 데이터의 양은 일종의 예산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 많은 비율의 한국어 데이터를 넣을 거냐, 또 다른 소스의 영어 데이터를 넣을 거냐를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글로벌 마켓을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하면 어느 방법을 택하시겠습니까? 교수님 같으면. 글로벌 마켓은 영어죠. 네, 영어 데이터 태우고 그렇죠. 파인 튜닝해서 약간 조정하는 방법을 쓸 겁니다. 그게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희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한국어
한국을 정말 잘 이해하는 소버린 AI를 잘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실제로 이게 만드는 게 그냥 프로그램 만드는 거랑 달라서 만드는 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 세계에 그 완전 자체 기술로 그 완전 기반부터 바닥부터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 20개도 되지 않아요. 뭐 미국에 대부분 있고 중국에 좀 있고 이제 나머지 나라들에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국어를 잘 쓰는 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어를 잘 쓰는 게 아니에요. 한국 지역의 문화, 역사, 가치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AI가 있어야 말씀드렸던 분야들에서의 혁신을 가지고 올 수 있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소버린 AI를 원하는 나라들에 가서 그 나라의 데이터들로 함께 만들어주는 그것이 글로벌 진출 전략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이나 법률이나 뭐 이런 의료나 이런 민감한 네. 그 가치관이 많이 영향을 주는 그런 분야들에서 AI가 어떻게 쓰일까요? 네. 지금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쓰인다고 보세요? 네, 일단 교육 한번 볼게요. 교육은 최근에 AI 디지털 교과서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볼 때 교육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생성 AI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강력한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작용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챗GPT나 뭐 엔소로픽, 클로드, 제미나이 대화해보면 굉장히 재밌으시잖아요. 네네네. 그 대화하는 와중에 필요한 정보도 얻게 되고 이거를 교육 분야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다양한 교과서의 내용들을 정말 잘 이해하는 AI가 만들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 절차를 계속 생각을 해보는 형태로 인터랙션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느냐면 모든 학생들이 상당히 똑똑한 과외 선생님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큰 AI를 활용을 해서 교육 격차를 상당히 많이 해소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이건 접속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 생성 AI는 소위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불리죠. 기반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이 파운데이션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데이터를 조금만 학습시켜도 그 데이터에 내재되어 있는 특성을 빠르게 파악을 해서 금방금방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이랑 주고받고 혹은 학생들이 문제풀이 과정에서 진행했던 여러 가지 틀렸던 거 맞췄던 거 데이터 조금만 쌓이면 이 학생 특화된 AI 가정교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합리적인 비용으로 할 수 있게 되겠죠. 이건 학생들 기준으로 학생들 특화된 정말 퍼스널라이즈드 된 교육 도구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제 선생님 기준으로 가볼게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이제 격오지에서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거 아주 쉽지는 않은데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게 하나. 선생님이 아무리 아이들에게 애정이 많다고 하더라도 한 반에 30명 학생들을 전부 다 동일하게 열과성을 다하기 쉽지 않죠. 이 AI 도구를 활용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그게 교육에서의 혁신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됐을 때 그 교육에 사용하는 그 가정교사 선생님이 오픈 AI의 챗GPT가 될지, 구글의 제미나이가 될지, 네이버의 클로바 X가 될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자, 영어 교과라고 해볼게요. 영어 교과면 거기가 그 글로벌 빅테크의 기술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영어 교과의 패턴에는 쓴 글의 컨텐츠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다. 그럼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잘못된 역사를 알려줄 수도 있어요. 물론 사람들이 검수를 하겠죠. 자주 틀릴수록 사람들이 더 검수를 자주 해야 되다 보니까 생산성을 올리는 게 아니라 떨어뜨리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그거 이외에 다른 분야에서 혹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방금 의료 분야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저도 배운 건데 진단이 정해지면 치료를 하는 건 전 세계 만국 공통에 가깝다고 얘기를 해요. 그 프로토콜이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문진이란 걸 하지 않습니까? 뭐 어제 저녁에 뭐 드셨어요? 뭐 평소 때 뭐 잠은 잘 주무시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죠. 문진에서부터 진단 결과를 받아올 때 문진이라고 하는 건 평소의 삶과 생활 습관 환경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식생활
그 다음에 일터에서 혹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서의 환경은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미국인의 식생활 습관과 한국인의 식생활 습관이 완전히 다른데 이 글로벌 빅테크에서 만든 진단을 위한 문제를 하는 AI는 이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미국의 식생활 포함 환경 기준으로 문제를 하다 보니까 정확한 진단명을 뽑을 때 더 어렵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국가 지역의 식생활 환경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한 정확하게 이해하는 생성 AI, 메디컬 생성 AI가 문진을 돕는 도구로 들어가야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것도 그렇죠. 생활 환경이라는 게 완전 사실 다르니까요. 국가 지역마다 다 다를 예. 수밖에 없으니까. 네네. 아, 그런 점이 있네요. 근데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거는 그 AI 특히 LLM은 개발하고 학습시키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 이걸 많이 그러잖아요. 들죠. 엄청 들죠. 특히 우리 방송에서 엔비디아 많이 다뤘는데 많이들 네. 방송 관심 많으세요. 네. 근데 엔비디아에서 파는 칩 하나 엄청 비쌀 뿐만 아니라 이거는 구하기도 어려워서 그렇죠. 엄청 많이 사는 예. 뭐 구글이나 이런 데 예, 먼저 맞습니다. 배정해준다. 예. 이런 얘기가 예, 있는데 바잉 파워 기준으로 실제로 저희도 나름 열심히 투자하고 노력은 하지만 글로벌 빅테크가 거의 수십만 장. 최근에 저기 XAI 일론 머스크가 네. 콜로서스 만든다면서 10만 장을 그냥 집어넣어 가지고 만들겠다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네. 바잉 파워에서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투자 규모에서도 아주 경쟁이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가치관을 우리 가치관을 담은 네. AI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자는 꿈이 이루어지려면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투자가 되고 당연히 투자를 하는 거죠. 따라가야 예, 되는데 예.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성능 네. 차이가로 이어지진 않아요? 자,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first mover가 있습니다. 그리고 fast follower가 있죠. first mover는 기본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탐험을 해야 되다 보니까 최소 10배 이상의 시행착오와 투자가 필요합니다. 거기서 성공을 찾아내야 되니까요. 근데 fast follower는 상대적으로 그거보다는 좀 덜 투자를 해도 효과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죠. 저희가 꾸준히 6개월에서 1년 차이 기술 격차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이유도 저들은 first mover이기 때문에 하는 굉장히 많은 시행회사의 어떤 시행착오들 네. 그죠? 있는 반면에 저희는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역량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물론 이게 가능하려면 꽤 오랫동안 AI 연구개발 투자를 해오고 그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되니까 가능한 겁니다. 네이버는 그걸 해왔으니까 가능한 거고요. 얼마나 됐죠? 네이버는? 저희가 네이버 랩스 지금은 로봇 중심의 회사로 되어 있지만 네이버 랩스라는 조직이 만들어진 게 2014년이에요. 그 전에 AI 센터, 뭐 연구센터라는 게 있었고 그렇게 치면 벌써 10년 넘게 인공지능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왔었다라고 보면 되죠. 네. 거대 언어 모델을 내놓으신 건 언제? 거대 언어 모델을 내놓은 건 2021년 5월 달에 저희가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2020년 9월부터 저희가 만들기 시작했어요. GPT-3가 출시가 된 게 2020년 5월에서 6월 넘어가는 사이였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고 들어간 거죠. 모델 릴리즈 기준, 모델 네. 공개 기준으로 보면 GPT-3가 세계에서 첫 번째, 물론 배기 변수 1000억 개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듬해 2021년 4월 달에 중국 화웨이에서 판구 알파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저희가 발표를 해서 전 세계 세 번째예요. 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딥마인드, 메타, 아마존보다 저희가 훨씬 더 빨랐어요. 굉장히 빠르게 기술 확보를 했고 공개를 했죠. 그리고 지난 3년 반 이상 동안 그 생성 AI를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법, 배포해서 운영하고 서비스에 녹여 넣는 방법에 대한 경험치가 굉장히 많이 쌓였다는 게 한 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이 있습니다. 네. 그쵸? 근데 기업은 연구소가 아닙니다. 모델 만들었다 박수치고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기술이 어떤 기능을 제공할 것이냐, 그래서 현실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어떤 기능을 제공할 것이냐로 진화를 해야 되고요. 그 기능이 실제로 사용자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이냐,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부분으로 어떤 제품화가 될 것이냐, 3단계가 그대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즉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해당하는
페인 고객들의 어떤 제품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기술은 80점짜리지만 100점짜리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얼마만큼 관련된 기술로 사용자들을 위한 서비스들, 사용자 경험을 혁신시키기 위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구글이 오픈 AI에 비해서 갖는 강점이 어쨌든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그 플랫폼 위에서 전 세계 수억 명의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일반 엔드 유저, 최종 사용자들과의 접점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강점을 갖게 되는 거죠. 네이버도 동일합니다. 네이버도 포털 사이트하고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를 통해서 플랫폼에서 이걸 돌려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개발해낼 수 있다, 연결시켜 볼 수 있다. 네. 이 이미 말씀이신 거죠? 이미 쇼핑, 그다음에 블로그, 그 다양한 컨텐츠들, 뭐 뉴스도 있고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200개 넘는 일상생활의 서비스에 생성 AI가 결합을 했을 때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 거기서 또 성장의 어떤 요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게 그냥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서비스는 그만큼 사용자들과의 접점을 오래 유지를 하면서 체험을 이렇게 체득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는데 거기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용자들과의 접점에서 계속해서 뭔가를 네. 만들어내고 있다. 그게 근데 그건 생기지 않아요?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그 원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네. 게 생겼을 때 원래 사업을 새로운 맞아요. 게 위축시키는 그런 예. 최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네이버 검색 시장에서는 그래도 계속 1위였는데 최근에 모바일 때문에 이제 구글에 약간 네. 점유율이 네. 조금 더 그 점유율 격차가 네,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1위인데 지금 AI, LLM이 검색을 없애버릴 거라는 또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사람들이 AI로 다 검색하니까. 저는 동의를 하기가 좀 어렵고요. 예. AI가 검색을 없앤다기보다는 검색을 한 단계 진화시키는 형태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진화된 형상에서 어쨌든 이 검색은 광고로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진화된 형상의 광고를 어떻게 녹여 넣을 거냐에 대한 대답은 그 누구도 찾지 못했어요. 검색이 정확한 대답을 제공해 준다고 사람들이 돈 주고 쓰진 않거든요. 뭐 쓰는 사람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많이 생길 것 같진 않아요. 검색은 공짜죠. 네, 그죠?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든 이 광고를 녹여넣는 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 답을 아무도 못 찾았어요. 요즘 그 카타다나 퍼플렉시티 네네. 잘 되죠. 잘 되긴 한데 물론 이 검색 분야에 따라서 이 성능이 좀 만족도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거기 광고를 어떻게 녹여 넣을 거냐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게 왜 어려운 문제냐면 자, 검색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원하는 정보를 입력을 했을 때 돌아온 결과물들이 쭉 있는데 물론 랭킹을 매겨줍니다만 선택은 사용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 광고를 밀어 넣어도 사람이 선택을 안 하면 돼요. 표시만 해주면 되거든요. AI는 검색 결과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버무립니다. 가공을 해요. 그래가지고 사용자들이 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과정에 버무리는 과정이 AI가 개입을 하게 되고 거기에 광고를 잘못 넣어 놓으면 이 에이전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러네. 너 나한테 물건 파냐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 제공과 신뢰성의 사이 그러면서 거기에 광고를 어떻게 녹여 넣어야지 사람들이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아직도 아무도 풀지 못했어요. 그러네. 언론사로 따지면은 기사하고 광고의 관계하고 비슷하네요. 예, 그 기사 안에서 어딘가 광고를 막 기사를 광고로 써버리면은 이제 그 그렇죠. 언론사 망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 기사가 거랑 비슷한 문제네. 굉장히 좋은 제품의 정보들을 잘 넣는 것과 광고가 사실 좋은 백지장 한 장 차이잖아요. 거기서의 신뢰성이 사라질 수도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SK텔레콤이 퍼플렉시티하고 그래도 손을 잡았잖아요. 네.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거는 SKT라고 하는 기업의 전략인 것 같아요. 원래 SKT도 자체적인 생성 AI 랭귀지 모델을 만들기도 했고 지금도 제가 알기로 ADAS에 붙어 있긴 하지만 이제 멀티트랙을 전략을 쓴 거죠. 어쨌든 사용자들 기준으로 봤을 때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서 뭐 클로드도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검색 관점에서 퍼플렉시티에 투자도 하면서 같이 붙인 이런 전략을 택한 것 같고요. 네이버 입장에서 보면 결국 강력한 경쟁자가 하나 더 생길 후보가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어차피
지금 현재 모습의 검색에서 생성 AI가 붙으면서 새로운 형태로 진화를 해 나가는 춘추전국 시대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수준 그리고 이겨내는 건 저희가 해야 될 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소버린 AI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얼마 전에 엔비디아 젠슨 황이 네.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를 하는 거 보니까 소버린 AI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데 정의가 아까 말씀하시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으면서 약간 뉘앙스 네.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아까 하정우 박사님은 가치관, 자국 가치관을 반영한 AI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젠슨 황은 국가가 AI에 투자하는 거? 네.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버린 AI라는 개념 자체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각 기업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소버린 AI가 존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칩, 데이터 센터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각 국가에서 소버린 AI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학습도 하고 운영도 하고 이렇게 당연히 주장을 하는 거고요. 저희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그런 비즈니스라기보다는 저희가 모델을 만들어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단 한국 자체 내에서도 한국을 잘 이해하는 AI를 선택지로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빅테크 AI를 쓰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고 지금 우리 검색이 네이버가 제공하는 검색의 컨텐츠와 그리고 구글 검색이 제공하는 검색의 어떤 결과물이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다르게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맛집 찾거나 혹은 집에 있는 식구들 생일 선물을 준비를 할 때는 네이버를 쓰는 게 나아요. 거기 블로그라든가 카페라든가 거기서 보면 지식인도 있고 알찬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뭐 학술적인 검색, 뭐 해외 언론에 대한 검색 이런 거 구글이 당연히 낫죠. 선택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강력한 선택지. AI도 똑같아서 이런 자국의 문화 가치관을 훨씬 더 잘 이해하는 AI를 선택지로 들고 있어야 되는 개념입니다.를 주장을 한 거고요. 한국도 필요하고 외국도 필요하고. 그런데 소버린 AI가 결국 이 AI 모델에 혼자 있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모델이 강력한 모델이 있다고 해도 운영할 수 있는 뭐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컴퓨팅 인프라, 그리고 뭐 클라우드, 그다음에 심지어 그 밑에 들어가면 전력도 있습니다. 에너지 있어야지 뭐 학습도 하고 운영도 할 수 있겠죠. 이 전체적인 밸류 체인이 확보 가능하지 않으면 소버린 AI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그런 맥락에서 뭔가 개념이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그래서 한국적인 가치관을 지키는 AI로서 소버린 AI 중요하다고 말씀 주신 다음에 그걸 다른 나라가 만드는 것도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무슨 뜻인가요? 자, 이게 생성 AI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혹자들은 GPU 있고 나에게 GPU 많이 주고 데이터 많이 주면 만들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게 가능했으면 전 세계 이미 어지간한 나라들은 다 자국 AI를 만들었어야죠.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모델의 크기가 어느 정도 커지고 학습하는 데이터의 양이 어느 정도 이상 늘어나면 상당히 경쟁력 있는 AI를 만드는 게 어려워요. 학습을 막 하다가 이유 없이 터지기도 하고 사실 이게 반은 GPU 때문이기도 합니다. GPU라고 하는 하드웨어가 CPU와 다른 하드웨어에 비해서 이게 좀 불안정한 부분들이 있어요. 학습을 하다가 뭐 하나 고장나면 그냥 학습이 중간에 종료되기도 하고 이유 없이 학습이 잘 되다가 갑자기 에러가 터지면서 종료되기도 하고 모델이 커지면 커질수록 훨씬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거 한번 터지면 근데 엄청 손해가 많이 감가상각이 들어가니까요.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논문에 안 나와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이 생성 AI를 완전 자체 기술로 만들어 본 기업들만 알고 있어요. 약간 맛집에서의 그 고유 레시피 같은 그런 개념인 거죠. 그렇게 에러가 생기지 않도록 학습하는 비법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선진국들 몇 개를 빼고 나서 뭐 중동이라든가 아세안 국가, 중남미 국가,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걸 할 수 있느냐? 기술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니 네이버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AI 하는 기업들이 그 나라에 가서 데이터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AI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이 AI 생성 AI를 만들 수 있는 엔지니어링 경험까지 가지고 있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잘 배포 운용할 수 있고 다양한 산업에 확산 적용을 해본 경험을 가진 나라가 미국, 중국, 한국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모델을 넘어서서 아래쪽 후방 산업, 위쪽 전방 산업 모두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 중국, 한국밖에 없는데 자, 미국, 중국은 패권 국가들이에요. 이 나라들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기술 종속, 경제 종속으로 이어질까봐. 네. 한국은 그런 이미지는 아니거든요. 네. 한국은 왠지 좀 믿을 만한 파트너 같다. 해서 공동 개발, 공동 투자 해볼 수 있겠다. 그 어떤 인식을 활용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좀 실적이 나오고 있나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사우디 또 출장을 가고요. 네. 예, 사우디 출장을 가서 관련된 LLM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몇 군데 더 사우디의 다양한 그룹들과 중요 조직들과 MOU도 맺고 오고 하게 될 것 같고요. 실제 저희가 사우디에 거의 올인에 가까운 걸 하고 있지만, 이제 그 어떤 동남아시아권에서 계속 같이 하자라는 요청이 많이 오는데 저희가 여력이 잘 안 돼서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 국가의 아젠다로 소버린 AI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국가 아젠다로 만들면 저희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 국내에 또 생성 AI 잘할 수 있는 기업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 기업들이 그리고 뭐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그리고 여러 가지 생성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만들어 본 기업들, 산업에 확산해 본 기업들 다 같이 나와가지고 그 나라들의 산업 기반을 AI 중심의 산업 기반을 우리가 공동 구축을 하자. 그것이 우리나라의 그러지 않아도 이 성장의 어떤 동력을 찾아야 되는 상황에서 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소버린 AI를 국가 성장 전략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네, 우리나라의 AI를 지키자라는 개념이 아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면 가능성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중국이 확실히 그래도 앞서 있긴 있는데 네네. 이 물량으로는 네네. 다른 나라들에서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AI 네. 1위 할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델을 확보한 나라들은 점점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아니 기술 격차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미 글로벌 빅테크 너무 잘하고 있고 이거를 정면 대결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 해야 되나 작은 모델에만 집중하면 안 되냐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되게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드려도 그다지 공감을 못 하셨는데 요즘은 이게 근거들이 좀 생기고 있어요. 뭐냐? 자, 프랑스는 미스트랄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네네. 작년 10월에 첫 모델을 공개를 했죠. 네.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독일의 알레프 알파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여기가 생성 AI 루미노스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어요. 이것도 작년, 재작년 경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6월 달에 이탈리아에서 아이지니어스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이탈리아 중심의 LLM을 또 만들어서 발표를 합니다. 네. 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 세 나라의 공통 특징이 작년 12월 6일 날 EU AI 법안 통과 반대했던 나라들이에요. 이 기업들 믿고 한 거예요, 그냥. 네. 그럼 이 나라들이 왜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오픈소스 라마 되게 좋은데 그거 쓰면 되지 왜 안 쓰냐? 이 나라들은 왜 안 쓸까요? 왜 안 쓰고 자국의 AI들을 만들고 있는가? 심지어 프랑스는 모르겠는데 이탈리아는 우리보다 AI를 잘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디지털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낫다고 할 수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타트업을 정부 차원에서 육성해가지고 자국 AI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왜 소프트뱅크에 작년 올해 4,500억 원이나 현금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가? 네덜란드는 왜 그러고 있고 싱가포르는 왜? 러시아는 이미 시작을 했었고요. 왜 이 수많은 나라들이 10여 개국 이상의 나라들이 빅테크의 오픈소스 모델 파인 튜닝 안 하고 자체적인 AI 기술을 확보해 가는가? 이유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그 나라들보다 훨씬 더 잘하는데 이미 갖춰진 것도 많고 왜 그러고 있을까? 자, 우리가 AI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기의 발명 혹은 인쇄술의 발명. 자, 전기는 기간 인프라 산업입니다. 그거를 밑에 다 컨트롤할 수 없는 형태로 내줬을 때 그 아랫단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격을 올려버린다거나 굉장히 최신 업그레이드 된 기술을 제공을 안 한다거나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경쟁력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오픈소스, 오픈 바이너리 모델들 좋죠. 근데 라이선스 바꾸면 누가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각 나라들은 기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문화 가치관적으로도 그 어디를 봐도 자국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르게 그걸 파악하고 진행을 했고요. 그럼 그 나라들보다 우리나라 왜 빨랐나? 자, 네이버가 플랫폼이니까 데이터 구축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나라분들보다 먼저 만들어 봤고 만들어 보니 문제가 있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떠오르고 막 투자하고 있는 나라들, 뭐 프랑스나 동일이나 이탈리아, 일본 다 마찬가지인데 챗GPT 나오고 나서 써보니까 세상에 이래서 될 일이 아니네 싶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3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3위가 아니라 30이라도 이거는 확보를 해야 되는 기술입니다. 이건 바로 주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전기나 맞습니다. 물과 같이 네, 주권처럼 지켜야 예. 하는 건 안보의 일부이기도 하다. 네, AI가 네. 주권이다. 네. 꼭 지켜야 한다. 네. 이렇게 새기면서 오늘 좀 방송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하정우 박사님과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